안녕하십니까. 한국환경공단 전북환경본부 환경안전진단처 화학시설 검사일부 오세영 과장입니다. 이번 강의는 유해물질 취급시설 안전진단의 소개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 강의는 제가 2020년도에 한번 했던 강의를 다시 편집해서 2021년에 새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에 교육을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약간은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구성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번 교육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진단의 정의, 안전진단 항목 분류, 취급물질 위험성, 취급공정 위험성, 취급설비 위험성, 취급방법 위험성, 외관검사 분야, 기타 분야. 이 항목에 대한 순서는 저희가 고시에 따라 설명을 드리려고 순서를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먼저 안전진단의 정의부터 보겠습니다. 안전진단의 정의는 유해물질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 관련 장비와 기술을 이용하여 잠재된 위험 요소를 찾아내 그 제거 방법을 제시하는 걸 말합니다. 여기서 관련 장비와 기술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지금 안전진단은 전기공사와 조금과 다르게 장비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 장비에 대한 부분들은 추후에 제가 그 항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그 장비에 대한 부분들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전진단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진단 항목은 기본 항목, 선택 항목, 지적 항목으로 분류하고 특별안전진단 같은 경우에는 기본 항목과 지적 항목으로 분류합니다. 정기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기본 항목과 선택 항목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 항목은 둘 다 지금 특별안전진단이나 정기안전진단이나 같이 있고요. 지적 항목과 선택 항목이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지적 항목 같은 경우는 지금 환경부에서 지적받은 항목들이고 정기안전진단에서의 선택 항목은 그 진단자가 선택할 수 있는 항목으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진단의 순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류조사, 기본 항목, 선택 항목 및 지적 항목 순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서류조사 결과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련 장비를 활용하여 진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조물 안전진단 등과 같이 검사기관이 판단하여 특수한 기술과 장비를 필요하는 분야의 진단은 진단 신청자가 관련 전문기관이 실시한 성적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안전진단을 하다 보면 구조물의 부등침하나 심한 균열 이런 부분들이 발생됐을 때는 구조물 안전진단을 사업장에게 의뢰를 해서 저희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 있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류조사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전 서면 검사 자료, 도면, 기존 검사 및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 이전 같은 경우는 기존에 대한 안전진단의 결과를 받았으면 그 부분에 대한 것 제시하게 되어 있고요. 수리보수 기록, 기타 관련 서류가 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인데요. 여기에서는 자세히 설명하는 것보다는 각 항목별로 대부분이 여기 설명된 부분보다는 기타 관련 서류가 1, 2, 3, 4, 5보다 더 많을 겁니다. 이 때문에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유해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정기검사 관련된 자료를 일체를 달라고 하거든요. 나머지 건축, 토목, 구조계산서, 강도계산서 같은 경우도 지금 최초 정기검사나 설치검사 때 요청을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들도 1번은 저희 같은 경우는 2번에 포함이 되어 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리 보수 기록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안전진단 항목 중에 이제 관리적 대책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거고, 기타 관련 서류. 기타 관련 서류는 지금 조금은 여기서 정의할 수는 없는데요. 그 서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각 항목별로 설명드릴 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유해물질 취급시설 검사하고 및 정기검사의 사전증명하고 안전진단에 대한 부분들을 서로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하나의 항목을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 수시검사 같은 경우는 다음처럼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죠. 시설의 설치 계획서, 시설에 관한 도면, 시설 설계 시에 적용 기준의 근거 및 시설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그죠? 설치 후 확인이 불가능한 다음 항목의 사항이 검사 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체 검사 성적서 및 사진. 지하 매설하는 유해물 설비 및 배관 설치 상태, 해당 설비 및 배관에 대한 내압 시험 결과, 해당 설비 배관에 대한 비파기 시험 결과. 이런 부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2014년 12월 30일 이전에 착공한 유해물 시설이 검사받을 때는 검사와 관련된 다음과 같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련 허가증, 신고 필증, 검사 선적서, 해당 시설에 한한 경우, 유해물질 허가증, 배출 시설 허가증 또는 신고 필증, 유해물질 실적 보고서. 관련 허가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얘기를 말씀드릴 때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위험물 허가증, 그죠? 그 다음에 검사 성적서 같은 경우는 에너지, 그리고 산안전보건공단, 가스안전공사에 받았던 압력용기 관련 성적서, 그 다음 자체적으로 갈 수 있는 거는 안전밸브 성적서, 그 다음에 일체 각종 계산서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하지향시설 주출검사서, 가스저장탱크 검사서, 전기설비 검사확인증 등 관련서. 지금 전기설비 검사확인증은 조금 바뀌었죠. 이건 대부분 이제 저희가 이제 방폭도 많이 빠졌고 지금은 접지 부분만 지금 남아 있는 걸로 할 수 있는데요. 여기 관련된 것들은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가 그 비상전력 부분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상전력은 저희가 이제 다시 이제 말씀드리긴 할 건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비상전력 개통도, 그 다음에 용량 계산서, 그리고 이제 안전진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상 발전기에 대한 운영 실태에 관련된 작동 테스트, 점검 시트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일체를 검사하게 되고요. 그리고 비상전력에 대한 용량 계산서, UPS 용량 계산서 이런 부분들이 그 진단 때 요청되는 서류로 볼 수 있습니다. 유해물질의 운반 차량 등록증, 이거는 그러니까 정기 검사만 되고요. 설치 검사, 저희가 안전 진단 때는 이런 서류를 요청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설치 정기 검사하고 안전 진단에 요청하는 자료가 어떻게 다른지를 지금 설명하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이제 법적 고시 규정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기타 유해물질 취급시설 검사를 위한 필요한 관련 자료, 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전진단을 보겠습니다. 장비를 활용하는 부분인데요. 장비 활용 분야 같은 경우는 두께 측정, 비파기 검사, 누출 확인, 전기 시설들의 기타 분야가 있습니다. 저희한테는 지금 두께 측정기가 가지고 있고요. 누출 확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분석기가 있습니다. 복합가스 분석기하고 FTIR을 갖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적외선 카메라로 찍을 수 있는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20년도에 교육 드릴 때는 그 각각의 사진들을 좀 장비에 대한 부분을 설명 좀 드렸었는데 강의 시간이 좀 적은 관계로 그 부분은 좀 생략했던 부분을 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특별안전진단하고 정기안전진단, 아까 제가 처음에 한번 설명 한번 드렸었죠. 특별안전진단은 기본 항목과 지적 항목, 그 다음에 정기안전진단은 기본 항목과 선택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조금 그 부분이 약간, 그럼 지적 항목이 무엇이고 선택 항목이 무엇인지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특별안전진단이란 법 24조 제4항 1호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진단을 말한다. 이항 또는 사망에 따른 검사 결과 유해물질 취급 시설의 구조물이나 설비가 침하, 균열, 부식 등으로 안전사항에 유해가 우려는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이 인정되는 경우는 환경부 장관이 명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명령을 받는 부분에서 특별안전진단을 수검하시오라고 명령을 받으면 이렇게 이런 항목 때문에 지적 항목을 그때 받았던 우려가 되는 부분 기본 항목의 지적 항목,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실제적으로 어떤 사유가 돼서 발생할 수 있던 항목들을 검사하게 됩니다. 정기안전진단은 무엇일까요? 지금 정기안전진단은 24조 제4항 2호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진단입니다. 유해물질 취급시설 설치한 후 취급시설별로 환경부 명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그렇죠? 저희가 이제 기존의 장애형 평가서죠. 지금은 이제 화학사고 예방관리 계획서로 바뀌었지만 지금 장애형 평가서의 위험도가 고위험도는 4년, 중위험도는 8년,
저희 업무 12년마다 저에게 안전진단을 정기적으로 받는 그 안전진단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선택 항목 같은 경우는 이제 진단자가 판단을 했던 부분, 판단하여 조금 더 깊게 확인하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으면 선택 항목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자세하게 다시 한번 기본 항목과 선택 항목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법 조항을 읽어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본 항목 같은 경우는 아까 저희가 처음 시작했을 때 취급시설 위험 분야, 공정의 위험성 분야, 취급 설비 분야, 취급 방법 분야, 외관 검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화학물질 시설의 안전관리로에 필요에 인정되는 경우는 제7조 검사 항목 및 방법 규정에 따라 검사 항목 중 설치 정기 검사 항목을 포함도 가능합니다. 세부 내역은 별표 1과 같다. 지금 빨간 글씨로 되는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제7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설치 및 정기 검사 항목을 포함한다는 건 뭐냐면 설치나 정기 검사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선택 항목을 보겠습니다. 선택 항목은 이제 법이 좀 바뀌어야겠죠. 이제 장애인 평가서가 없어졌으니까요. 대안의 시나리오에서 해당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위험도가 높아 집중적인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해 안전진단 인력과 장비를 가용성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그래서 검사기관이 안전진단 대상 시설 중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대해서 선택 진단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대안의 시나리오 중에서 위험도가 높은 설비를 선정을 해서 조금 더 열심히 많이 깊게 확인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선택 항목은 기본 항목하고 조금 다르게 장애형 평가서와 좀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었죠? 지적 항목. 안전진단 지적 항목은 법 제24조 제4항 1호의 규정에 따라 설치 수시 검사 결과 안전상해에 의해 우려된다고 지방간서장이 지적하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지금 자세히 보니까 이제 설치 정기 수시 검사 결과라고 되어 있잖아요. 부적합 사항이 발생했을 때라고 할 수 있겠네요. 거기에 대한 항목들을 지적 항목으로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왔던 검사가 위험도가 높게 안전상의 위험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런 기본 항목하고 거기에서 지적받았던 항목을 조금 더 깊게 진단을 한다. 여기는 조금 선택 항목 같은 경우는 대안의 사고 시나리오와 관련되어 있었지만 지적 항목 같은 경우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지적한 항목으로 있어서 조금 그 부분이 정기안전진단과 특별안전진단의 차이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지적 항목이 있냐 아니면 대안의 시나리오에서 선정되느냐의 차이가 크게 나눠질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고요. 지금 왼쪽에 나와 있는 항목을 보면 가스안전공사의 사례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솔직히 제가 그 진단을 했을 때는 여기 가스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사례를 많이 갖고 와서 저희의 실태에 맞게 다시 조정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안전진단을 한다고 하면 이 방법으로 진행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공단에서는 여기서는 지금 설명 자체가 이제 법적 기준에 따라서 지금 취급 물질의 위험성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지금 다른 타 지역 본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진단의 순서를 이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각각의 그 분야 예를 들어서 전기, 기계, 화공, 안전 뭐 이런 분야로 진단 보고서를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그 진단 보고서의 예시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항목을 달아보지 않아서 설명 못 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선생님들 보고 계신 앞에 있는 취급물질의 위험성이라는 그 가스안전공사의 사례에 따라서 저 또한 그걸 진행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또한 저희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시는 지금 선생님들이 그 한국환경공단에 수검을 받을 수도 있고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진단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검사 기관이 그러니까 검사 기관에 따라서 진단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공통적인 부분을 설명드리는 부분으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강의로 돌아와서 취급물질의 위험성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취급물질의 위험성은 취급하는 유해물질에 대한 위험성을 확인하고 화학물질 안전원고시 제2017-25 유해물질별 구체적인 취급진에 관한 규정 또는 MSDS 당의 저당 취급 기준에 대해서 적합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그렇게 확인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반응성 프로그램 카메오 케미칼스라는 지금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유해물질의 반응성 결과의 위험성을 확인했습니다.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미국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고요. 그쪽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잘 되어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 각 사업장이 쓰고 있는 물질을 좌우로 나눠서 그러니까 상하, 좌우로 나눠서 물을 하나 넣고요. 각각의 이제 물질들이 물과의 A라는 물질, 물과 B라는 물질, C라는 물질, D라는 물질을 다 반응성을 보고 다시 A 물질과 B 물질 반응성, A 물질과 C 물질의 반응성 쭉 해서 각각의 물질이 만났을 때 그 반응성의 유해 위험성을 판단해 주는 거라서 이 부분에 같은 경우는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조금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이거를 쓰면서 지금 검사에서 많이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단 분야에서도 선생님들이 지금 저희가 이제 MSDS를 보면서 이제 물질과의 반응성들이 각각 물과의 반응성 뭐 알카리, 산과 알카리 뭐 이렇게 대부분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쓰는 물질과의 위험성을 좀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근데 이 카메오라는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우리 사업장에 쓰고 있는 물질들의 A, B, C, D가 각각 만났을 때 어떠한 유해 위험성이 갖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서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저희가 실험을 못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에서는 지금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를 설명해 주셔서 그 관리 분야의 부분들을 제시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관련된 지금 오른쪽에 있는 준비 목록은 뭐 MSDS, PNID, 장애명과사의 방지약품 및 개인보호구 현황, 그다음에 배치도 포함, 개인보험 각종 인증서.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각각의 물질을 유해위험성 MSDS를 보면서 각각 갖춰야 될 그 개인보호구, 형식과 그다음에 방지약품 이런 부분들이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을 보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준비 항목을 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취급공정위험 분야에서 중화방제 부분입니다. 중화방제 같은 경우는 왼쪽 한번 간단히 읽어보겠습니다. 배추설비, 실제 현장에 설치된 배추설비 및 방지설이 허가증과 일치하는 여부. 예, 저희도 이거 똑같이 확인합니다. 후드 및 덕트의 유지관리 및 파손 여부 확인. 예, 이것도 하고 있습니다. 덕트 내 설계 정도합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덕트 내외 풍속 측정에 설계 용량 망력하는지 확인한다. 네, 저희도 이걸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초음파 유속계로 확인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 목록 오른쪽 대기 배출 시설 허가증, PNID, 장애 영향평가선의 방지약품 및 개인보호 현황, 그 다음에 개인보호 각종 인증서 앞에서 조금 달라지는 거는 여기 대기 배출 시설 허가증이죠. 저희 폐수도 같이 좀 요청하게 되고요. 그리고 기타 공단이 써는 건 뭐냐면 유해관리계획서, 장애평가서, 위험물질소 완공공사필증, 소화설비 현황표, 대기방지서 자가측정 자료 등 각종 이제 사업장에서 유지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을 같이 좀 제출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열선 풍속계 및 스모그 테스터 이용해서 후드 내 제압 측정 및 기준 용량을 만족하는 여부를 한다. 대기 유지 설비에 연결된 차량 탱크 또는 설비의 압력을 초과하는 여부를 확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4, 5번까지도 똑같이 벤치마킹해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공정안전부의 중화 문제 계속하겠습니다. 방제 조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취급물질에 적합한 방제약품 또는 방제장비 및 응급조치 장비 구비 및 관리 상태를 확인한다. 제가 조금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죠. 개인보호 장비의 물질에 적합한 선정, 작업 상황별 적합한 착용 및 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화학물질 안전공고시체 2017-75-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개인보호 착용에 대한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잘 비치는 되고 있는지 또 현장에 가서 육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안전밸브 및 파열판 항목입니다. 워낙 이거는 그 설치 검사 때 요청 오른쪽 자료를 보면은 설치 검사 때 지금 최초 정기 검사를 받은 사업장들, 설치 검사를 받은 사업장들은 오른쪽 3번을 좀 제외한 설치 검사 사업장 같은 경우는 지금 용량 계산서, PSV 시트, 그죠? 벤더 프린터 같은 게 있죠. 그리고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그 정기 검사, 최초 정기 검사를 받은 사업장들 같은 경우는 파핑 테스트, 안전밸브 및 파열판 명세 P&ID. 저희가 이제 실제적으로 보면 왼쪽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비에 설치된 압력 배출 장치에 대해 위치, 설정치, 불출량, 가스 방출관 및 주기적인 점검 등 이상 사태 발생 시 안전하게 작동하여 설치를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 여부를 확인한다. 내용물의 조건에 따라 적정한 안전밸브를 선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전밸브, 릴리프밸브, 세이프티 릴리프밸브 및 업차 디스크 등이 다 해당이 됩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이제 안전밸브 및 파열판 명세를 제출하게 되시죠. 그러면 저희가 P&Id를 보고 지금 실제적으로 안전밸브 및 파열판 명세가 잘 관리가 되어 있는지를 비교하게 되고요. 다시 한번 여기 명세하고 이 파핑 테스트의 압력을 비교하게 되고 명세서하고 용량 부분을 확인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 부분들이 조금 틀리는 부분도 지적이 나온 사례가 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다시 한번 안전밸브 및 파열판 명세가 저희가 사업장이 가지고 있는 그 명세를 틀리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비교할 필요는 있습니다. 예.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공정안전 분야 플러스택, 벤트스택, 긴급 차단 장치, 오토가 났는데 죄송합니다. 장치 등이 있습니다. 긴급사태 스타트업, 셧다운 및 정산 운전 시 폐가스 방출, 안전밸브 등으로부터 방출되는 유해물질의 안전한 처리 방법은 플레어스택 또는 벤트스택을 통하여 안전하게 처리되는 시스템 측정 여부를 확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래는 이제 블라블라블라 되어 있는데요. 실제적인 거는 지금 플레어스택의 호샤 가이드에 대한 플레어 설계 설치 및 운전에 대한 관련 지침, 관련자 일체고 코샤 가이드 D111-2012의 긴급 차단 밸브 설치 가능성 관련된 자료를 저희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진단을 하면서 잠깐 지금 코샤 가이드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코샤 가이드 부분들을 많이 참고를 하고 또한 그 코샤 가이드에 나왔던 내용들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지금 그 부분을 선생님들한테 설명드리는 게 제일 편하고요. 또 한 가지 선생님들이 제일 가깝다고 생각이 돼서 코샤 가이드 부분들을 많이 채용을 하고 지적할 때도 관련 근거로 많이 가기 때문에 사업장과의 진단 부분에서에 대한 이견은 많이 없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쭉 나오게 되어 있죠. 긴급 차단 밸브 구조의 적정성, 이상 사태 발생 내용물을 배출할 수 있는 위험 사태 발생 방지 장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왜 코샤 가이드 또 나와서 얘기하는데 지금 화학업법 설치 기준에는 지금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할 수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은 이제 채용하는 것도 여기 있는 내용들도 코샤 가이드와 거의 설명하는 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일치하고 있습니다. 쭉 관련돼서 적정성을 확인해 있거든요. 그 부분 대부분이 여기 이제 코샤 가이드에 나왔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거와 보고 1번의 항목을 보고 저희가 저희 사업장이 잘 되고 있는지는 그 부분을 참고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정안전 분야 인터록입니다. 인터록 신설, 이것도 또 한 가지는 인터록 같은 경우도 다 코샤 가이드, 그 다음에 PSM, SMS 이런 부분들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또한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인터록 관련된 오른쪽에 보면 이제 나오는 항목들이 로직 관련된 도면, 인터럽 변경 절차서, 운전 조건 및 반응 조건, 인터럽 변경 검토서, 인터럽 리스트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실제 여기에 대한 관리도 지금 변경 절차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코샤 가이드에 나와 있죠. 또 한 가지는 그 사업장에서 인터럽을 가지고 있는 사업장들은 예전에 장애형 평가서, SMS, PSM 이런 부분들에서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관리한 상태를 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러한 관리 부분들은 이제 뭐 진단 개요는 쭉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샤가에 있는 항목들을 가지고 와서 정리된 부분이라서 크게 사업장에서는 이해하시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운전 감시 장치입니다. 뭐 분산 제어 시스템, DCS 또는 PLC 등을 통한 인터럭 설정치 점검 및 작동 여부에 대한 것을 확인한다. 적정 설정치, 알람 경보 설정 유무, 주기적인 점검 등에 관련된 걸 확인하게 된다. 실제적으로 지금 요거는 이제 저희가 조종실에 가서 이 부분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전 조건 및 반응 조건, 그렇죠? 그다음에 비상 운전 조건이 발생되는 세팅치가 실제적으로 잘 유지, 관리, 변경되고 있는지 실제적으로 현장하고 비교하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항목들도 많이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운전관리 시스템은 이제 인터락 부분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선생님들의 사업장에 뭐 유랑계, 압력계가 저희 이제 DCS 쪽으로 잘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수치에 오차는 없는 건지 실제적으로 뭐 PG나 이런 TG가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 갔을 때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고장이 나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도 현장에 가서 확인하게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현장을 갔을 때는 그런 부분들도 점검 대상이 진단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지경보 설비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계측 분야의 감지경보인데요. 이거는 뭐 잘 아시기 때문에 뭐 저기 최초 전기검사 설치검사하고 크게 달라지는 건 없는데 지금 오른쪽에 보면 저희가 준비 항목 보면 이제 화학물질 누출 검지 경보 리스트, 취급 물질별 경보 장치 설비 현황 및 검토서, 검지 경보 설비의 수량 계산서, 배치도, 공개 성능서 이렇게 총 5가지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저희가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제 검토서라는 말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왜 가스 감지기가 가연성 또는 독성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각 물질별 저희가 가연성 감지기인지 독성 감지기인지 사유는 무엇인지 왜 누액 감지기인지 여러 가지 타입들이 많이 있고 pH 메터도 있고요. CCTV도 가죠. 그래서 각각에 대한 검토서에 대한 근거를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검토서다. 여기서도 뭐 설치 검사 때 최초 정기 검사 때 잘 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저희가 수량 그리고 선정 기준 그다음에 검교종 이런 부분들도 진단 때 실제적으로 진단 때도 하겠지만은 검사 때도 하겠지만은 진단 때 가서 각각의 모든 것들에 대한 수량이 정말 있는 건지 검교정도 잘 하고 있는 건지 이 검교정의 방법도 맞는 건지 표준가스가 맞는 건지 자체적으로 하는 방법이 맞는 건지 이런 부분들까지 다 검토하게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약간 설치나 최초 전기와 조금 다른 부분들은 그렇게 조금 더 심도 있게 들어간다라는 부분이라고 설명해 주시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각각의 현장 관련된 확인하는 부분들입니다. 쭉 보시면 뭐 캘리브레이션 같은 경우는 저희 공개 성적서가 있지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샘플 테스트도 했습니다. 샘플 테스트를 좀 했던 건 뭐냐면 저희가 이제 가스 감지기보다는 이제 pH 메타 같은 부분들 이제 그 부분들을 조금 자주 저희가 가지고 있어서 그 부분들을 샘플 테스트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부분도 조금 현장에서 시료를 채출해서 저희 기계 그리고 선생님들 분석실을 가지고 계시는 사업장 같은 경우는 분석실을 이용해서 그 수치의 정확성을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장 및 제어 설비 하겠습니다. 뭐 아까 전에 지금 운전 감시하고 좀 비슷한데요. 여기에 대한 부분들 계기 상태, 지시계가 오버레인지 상태되어 있지는 않은지, 고장되어 있지는 않은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신체적으로 현장 가서 확인하게 됩니다. 각각의 이제 액면계 지시부에 대한 청결 상태, 누설 상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게 되고요. 기차적인 거는 각각 타입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이제 선생님들 현장 가서 확인하는 것들은 이제 작동 여부, 개시 작동되는 부분, 지시하는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 건지, 실제적으로 DCS하고 현장하고 잘못되어 있는 건지, 서로 일치하는 여부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선생님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관련된 부분 관리적 대책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인터락을 끄고
키고 아니면 계측기를 교체해서 아니면 수리해서 다시 복구시킬 때 어떤 행위를 하고 계시는지를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컨트롤 밸브 가서 현장 가서 무슨 문제가 없는 건지 똑같이 확인하고 되어 있습니다. 정전기 제거 및 접지 설비, 전기 계측비 분야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전기 설비가 시범 이하로 유지되고 있는지, 비접지 시설을 하고 그 값은 전기 설비 값이 유지되고 있으며 정기적인 측정을 하고 있는 건지, 뭐 이런 부분인데요. 결론은 지금 말하면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함축된 말은 뭐냐면 정전기로 제어해야 되는 우리가 말하는 속칭 인발산 물질 부분에서 또한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부분들이거나 아니면 방폭 구획을 선정했다거나 위험물 제조소나 취급소가 되어 있는 일정 수량 이상이 되어 있다거나 이런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접지 설비는 조금 그 인발산 물질을 조금 한정되지 않고 다각적으로 더 많은 걸 보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저희 화관법에서는 약간 인발성 물질만 되어 있는데 정전기로서 화재 위험성,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거는 인발산 물질 부분들도 있겠지만 다른 물질도 그러니까 저희가 유해학 물질, 비유해학 물질로 인해서 화재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다각적으로 좀 많이 여러 가지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조금 그 저희가 계속 좀 심도 있게 보는 부분들이 접지 부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손망이라고 해야 될까요? 손실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다시 한번 현장 사업장에서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관련된 기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게 뭐 설계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폭 시설, 방폭도 지금 저희가 좀 빠졌지 않습니까, 그죠? 빠졌는데 그 진단에는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이제 진단 저희가 사업장에 그래서 왼쪽에 보면 진단 계획에 써져 있듯이 이제 그 선정 기준이죠. 여기 보면 2번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3번하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진단 대상 방폭 구획도를 주시면 거기에 대한 전기 계량 기구의 선정 기준을 검토하고 진단 대상 물질별 발화온도 및 방폭 구분을 하고 방폭 인증서를 가지고 있는 것까지 해서 총체적으로 방폭 계산을 하지는 않고요. 선생님들에 대한 사업장에서 방폭 구획도에 따라서 대상 설비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다시 한번 진단을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진단 개요는 그 방폭 설비에 대한 구조, 내압 방폭 가져가야 되는지 압력 방폭 가져가야 되는지 유입 방폭 해야 하는 건 설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방폭 설비 선정에 관한 기준이 또 있죠. 그걸 참조했던 그 내용들을 축약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약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상전력입니다. 비상전력 같은 경우는 부하의 연결 상태,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류 선정 및 용량 선정 적합 여부 확인되는 게 있고요. 비상발전기 UPS, 배터리 차지 등의 비상전력 관련 상태를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못하거나 죄송합니다. 거기 관련된 준비 목록은 비상전력 간선도, 비상전력 용량 계산서, 비상전력 점검 절차서, 점검 일지, 데이터 시트를 총 5가지를 해서 용량 계산부터 유지 관리까지, 그러니까 설계부터 유지 관리까지를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설비 같은 경우는 저희 설비 같은 열화상 측정기를 가지고 가서 과부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데요. 뭐 비상발전기는 그거는 조금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은 전기 설비에서는 좀 저희가 열화상 측정기를 또 이용한다는 걸 제가 빼먹은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용기 및 저장 설계의 고정 기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주미 목록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장치 및 동력 기계 목록, 2. 진단 대상 설비, 압력용기 등의 최근 검사 이력 및 검사 성적서, 비압력용기 강도 계산서 및 점검 내역, 장비 유지 보수 절차서, 저장시설 강도 계산서, 저장시설 설계 제작 도면을 다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저희 한국환경공단과
검사할 때는 여기 1번부터 4번을 제외한 5번, 6번까지 다 제출하게 되어 있죠. 제가 검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검사할 때는 지금 4번 빼고는 제가 다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진단 때는 이 4번까지도 같이 달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4번 같은 경우는 저기에 지금 계속 강의에 좀 빠져 있긴 하지만 그 관리적 대책 부분하고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리적 대책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저희한테 알려주셔야 됩니다. 쭉 관련된 건 왼쪽은 이제 거기에 관련된 데 어떻게 설계가 되어 있는지. 솔직히 이제 압력용기나 이런 부분 성적서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뭐 굳이 이제 아래와 여기 왼쪽과 같은 내용들을 소명할 필요는 없죠. 그죠? 네, 저는 그렇습니다. 뭐 지금 뭐 계산식 같은 경우는 뭐 이 외국 코드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 요거 받을 것 같으면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적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은 제가 따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네. 배관 설비입니다. 배관 설비는 이제 그 물질 온도별 적적성과 강도 계산 측정. 이것도 저희가 이제 먼저 오른쪽부터 보겠습니다. 배관 및 가스켓 명세서, 배관 두께 계산서 및 가스켓 성적 기준, 배관 밀시트 및 가스켓 성적서, 그죠? 배관 비파괴 검사 성적서, 배관 내압 시험 성적서, 그죠? 또 한 가지 더 있어야겠죠? 6번에 죄송합니다. 뭐냐면 배관 두께 측정 결과서가 하나 더 있으면 되겠죠. 왜냐면은 4번, 5번을 면제받기 위해서 6번을 가게 됩니다. 근데 4번, 5번도 제가 이거는 사업장에 요청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4번, 5번이 이제 관리적 대책에 보면은 선생님들의 배관이나 시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험 부분을 또 잘 지키고 있는지 그걸 또 다시 한번 진단 방향성에서 다시 잡아내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거는 유독물이 됐든 유독물이 아니든 저 같은 경우는 다 최근에 했던 자료를 주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잘 관리 유의를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보온 보냉 재료의 운영 온도 및 환경의 적합성 여부.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인슐레이션 스펙을 달라고 자꾸 그러죠. 사업장에. 왜 그러냐면 사용용 그 각각의 보온 보냉의 재료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온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환경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서 보온 보냉 관련된 자료 주라고 현장에서는 보온 보냉의 훼손 상태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설명이 되어 있는지는 제가 보겠습니다. 배관 설비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익스펜션 조이트, 뭐 루프 지지대 등의 적정성 여부를 하게 되어 있고요. 뭐 응력 계산서 설치 검사 때 많이 요청을 하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쭉 그 부분들을 설명하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이제 그 설계의 부분에서 설명하는 거라서 이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력기계 등의 회전기기 보겠습니다. 회전기 같은 경우는 설비관리지침서, 동력기계 이력서 등에서 현장에서 어떻게 잘 되고 있는 건지 또한 사업장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건지 실제적으로 현장 나가서 진동 및 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 회전기기에 대해서는 샘플링해서 저희가 진동을 측정하고 소음을 측정하게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사업장에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 유지 관리 상태를 확인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들이 써져 있습니다. 운전 방법이죠. 운전 방법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PSM 받는 사업장들은 PSM 공정안전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고 있고요. 유해관리 계획서에 운전조차 매뉴얼에 관련된 자료를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이 항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정안전 보고서에 일치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대동소이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뭐 크게 지적받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각각의 절차서의 운영 부분들을 많이 지적을 받으실 겁니다. 거기서 어떠한 절차서에 어떠한 부침문서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다거나 절차대로 결제를 받지 않았다거나 결제가 누락됐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진단 때에 지적받는 큰 항목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왼쪽에 있는 부분은 진단 개요는 쭉 한번 읽어보시면 크게 그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들을 한 번에
설명하는 거라서 한번 그 강의가 끝나고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여기 비상 대응이 있었네요. 그리고 누출, 화재, 폭발 등의 긴급사태 발생에 따른 안전조치, 안전운전 범위, 안전고려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 및 훈련에 대한 걸 확인한다. 이것도 뭐 비상 대응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그 관리적 대책에 제출했던 부분 위해관리 계획서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거기 훈련 계획은 위해관리 계획서에 되어 있죠. 화학소가 해만 관리 계획서 가지고 아직 진단 안 해봐서 이 부분은 지금 제가 바꾸지는 않았고요. 사업장에서 위해관리 계획서를 갖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부분 파트를 훈련 부분 파트를 빼서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설비의 유지 보수에 관한 지침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관리 대책 부분이긴 한데요. 아까 좀 왼쪽 계속 같이 지금 맞물려 있습니다. 각각의 이제 뭐 RBI 예를 들어서 뭐 유지관리 지침 등에 대한 절차 수립 및 점검 계획 때 검사 표준을 구비를 하고 있는지, 압력 용기의 배관 등의 검사 히스토리 및 유지 보수 등 관리 시스템 준비하고 있는지, 장애명관세 내용 중에 안전사고보안 관리 대책에 준수하고 있는지 여기 나와 있죠. 이 부분들을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사업장에서 잘 유지되고 있는지, PSM하고 다시 한번 장애형 평가서를 비교를 해서 다시 또 개정을 잘 이루고 있는 건지도 확인하게 됩니다. 거기 뭐 안전작업 허가서가 있죠. 저희가 뭐 밀폐, 화기, 고소, 뭐 기타 등등 많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부분들도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워낙 잘 알고 계십니다. 퍼지 상태, 밀폐 공간이죠. 이런 부분들을 측정, 절차대로 잘 하고 있는 건지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뭐 코샤 가이드 P942019 안전자가 허가 지침을 참고하셔서 작성하셨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외관 검사 분야입니다. 제 7조에 따라서 설치 정기 검사 항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잘 아시겠지만 요거는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뭐 가스안전공사나 뭐 다른 타기관에서 진행할 수도 있고요. 저희는 무조건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목별 유지관리 및 적정성 확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전성 향상을 위한 공정 분야, 전기, 개장 분야, 기계, 장치 분야, 소방 분야, 산업안전 분야, 토목, 건축 분야 등 국내 기준에 대한 안전장치 등의 설치, 점검, 유지 관련 사수를 확인한다. 많죠. 제가 이제 여기 말이 지금 써져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안전진단은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화관법, 산업안전보건법, 이업물 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코샤 가이드, 그 기타 국내 모든 규정에 따라서 뭐 건축법도 있고요. 모든 거에 따라서 전체적인 다각화 시점을 가지고 안정성을 판단하기 때문에 이게 어떠한 부분을 가지고 적부를 판단하고 정의하기에는 너무 애매하거든요. 모든 많은 법의 국내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염두를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사업장에서 진단을 받으실 때 자료를 그 진단자가 요청하실 때는 국내 모든 법적 기준을 모든 걸 가지고 오셔서 소명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또 유관감사 분야가 다시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긴 시간 동안 지금 빠른 시간 동안 지금 설명을 이렇게 안전진단을 개요로 간단히 설명드렸는데요. 안전진단은 실제적으로 지금 수검을 해본 사업장들은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보다 더 많은 내용들을 진단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제가 이 짧은 시간 내에 설명드리려고 압축을 한 거라서, 진단이 이런 플로우를 따라서 진행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좀 더 심화적인 거는 각각의 진단자가 보고 싶어 하시는 진단의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설명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워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단을 준비함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는 진단은 제가 오늘 설명드렸던 교육은 이게 정말 진단의 일부분입니다.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진단하다 보면 많은 자료를 요청하게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과하게 요청할 수도 있고 적게 요청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진단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진단자의 방향성이기 때문에 그 점 많이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은 강의 잘 받으시고요. 또 지금 코로나 시국인데요. 코로나 끝나고 대면으로 다시 한번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강의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세영이었습니다.